네, 국내시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용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이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코데즈 컴바인 이 코스닥 지수 왜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장세 자체는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수 자체도 움직임은 크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코데스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이런 시장의 흐름과는 좀 다른 어떤 역주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좀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한 회사인데 시총 3위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좀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좀 봤을 때는요, 미국 FOMC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글로벌 증시 또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좀 약화돼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수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좀 펀드런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많지는 않았지만 한 61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7포인트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00포인트 어느새 좀 700포인트까지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세로 어제는 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일단은 코스닥이 플러스 마감하였던 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코데즈 컴바인이 지수를 한 1% 정도는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권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왜 플러스가 못 되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좀 걱정하실 때까지는 아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데즈 컴바인이 지수를 좀 왜곡하고 있다. 계속해서 양지수는 조금 주춤한 양상이고요. 코데즈 컴바인은 계속해서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곡을 좀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보니까 지금 10일 넘게 줄고 상승하고 있고 그 뒷받침에는 또 외국인들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데즈 컴바인의 그럼 자세한 좀 상승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주가가 굉장히 상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현재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이 5조까지 가 있다, 5조가 넘어가 있다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3자 배정 유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90% 이상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10% 정도의 유통 물량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유통 물량도 거의 이제 5천억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은 이 부분을 좀 받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절대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매수에는 절대 좀 동참하지 말아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500%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왜곡 현상으로 지수 상승 요인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네, 코데즈 컴바인이 어제 또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한가까지 치닫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럴 경우에 영향력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방금 말씀대로 기업 가치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 하락하든지 하락은 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한다면은 하한가로 좀 진입을 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한가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시총이 1.5조에서 2조 정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코스닥 시총이 한 200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조가 빠진다면 한 1%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가까이 하락한다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좀 썰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까이 빠지기는 코스닥이 솔직히 요 근래 시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 왜곡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전이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오늘 제가 이제 코데지 컴바인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 매수를 하셔라,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좀 썰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수 하락이 시작된다면은 일단은 코데지 컴바인의 주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데지 컴바인의 주가를 꼭 HTS나 MTS 관심 종목에 좀 껴놓고 하한가를 간다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슈에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도에 좀 동참하지 마셔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이걸 좀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데지 컴바인 종목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추가 매수세 또 기관의 수급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성상 이렇게 좀 한 종목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충분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펀더멘털 없이 좀 올라갔던 코데스 컴바인이 만약에 좀 하락을 가지고 오고 그게 좀 지수에 어떤 동반 하락을 가져온다 해도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 심리에 흔들림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덱 컴바인이라는 종목 자체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조금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얘기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수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